그 대표적으로 어깨 관리 잘하는 선수가 아까 제가 최애한다고 얘기한 양현종 선수예요. 양현종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어깨 관리를 잘해서 정말 초기에는 저와 거의 매주 치료를 하고 만났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저를 찾아오는 시기가 점점점 띄엄띄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뭔가 하면 근데 원장님 저 이력 보고 지금 깜짝 놀랐는데 원장님 대한민국 1호 IOC 스포츠의학 전문의이고 또 키움 히어로즈 프로야구팀 수석 팀닥터 우리카드 프로배구단 수석 팀닥터 더 있어요. 예, 국가대표 배구팀이나 올림픽, 아시안게임 같은 큰 경기에서도 대한민국 선수단 전체를 책임지는 의무위원장까지 국가대표나 연예인, 프로 운동선수들을 직접 관리하시면서 이들은 어떻게 어깨 관리를 하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어깨 관리가 이제 제가 혼자 할 수가 없죠. 이제 팀들은 그 팀 트레이너들이 따로 있고요. 그러고 하이브나 SM이나 이런 데에도 다 전속 이제 물리치료사들이 다 따로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의사 이외에도 물리치료사나 트레이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매일같이 좀 관리를 해줘야만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면 몸이 재산이잖아요. 아플 때 그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아프지 않게 치료하는 게 더 중요한 분들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가 좀 많이 다치는 그런 종목에 해요. 여러 스포츠 중에서도. 왜냐하면 뭔가를 이제 세게 계속 던져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깨나 팔꿈치가 다치기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지금 누가 아픈데 뭐 어떻게 할까요? 라는 그 트레이너들이랑 거의 하루에도 뭐 수십 통씩 서로 전화를 하고 카톡을 하고 주고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재활을 하자. 이 친구는 운동을 잠깐 쉬자. 그러니까 이게 치료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치료하는 과정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막을까의 모든 지식이 집중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선수 있으세요? 아니면 나 되게 뿌듯했다 이때 아니 이런 거. 너무너무 많죠.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기억에 남는다기보단 제가 제일 최애, 정말 이제 마음이 가는 최애 선수 2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한 명은 이제 우리나라의 대투수라고 별명을 받고 있는 이제 기아 타이거즈의 양현종 선수가 있어요. 현종이가 아직 대투수라는 닉네임을 갖기 전에 정말 이제 아직은 어린 투수였을 때부터 저를 찾아와서 그때부터 이제 같이 치료도 하고, 심지어는 일요일 날도 나가서 병원에서 양현종 선수를 치료해주고 하면서 단순한 환자 의사 관계보다 더 깊은 이제 관계로 항상 경기를 제가 응원을 하고, 제가 키움 히어로즈 프런트 때 팀 덕터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편으로 양현종 선수가 투수로 나오면 마음속으로 우리 팀도 응원하지만 동시에 이제 투수도 응원하는 이제 그런 정도의 제가 정말 최애하는 선수고요. 너무너무 힘들 때 치료를 받고 이제 되살아나서 좋은 공을 뿌릴 때 정말 뿌듯하고 행복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한 명은 이제 박병호 선수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홈런 왕을 많이 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저랑 이제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굉장히 이제 친분을 쌓았던 선수인데요. 어깨뿐만 아니라 팔꿈치뿐만 아니라 허리 치료까지 제가 다 맡고 있는 이제 선수인데, 치료해주고 갈 때마다 또 홈런을 쳐주니 또 굉장히 좀 기분도 좋고, 그래서 이 2명은 정말 이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선수들이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정말 한 명도 기억 안 해주는 이제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도 많죠.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아예 야구를 못하게 돼서 와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돌려야 되나 얘기는 했는데, 야 어떻게 돌려도 너는 프로에는 내가 못 보낸다, 이 어깨는. 하지만 우리 열심히 해서 대학만 가보자 라고 해서 제가 수술을 2번을 해주고 재활을 시켜주고 해서 대학에 붙었어요. 그래서 붙은 다음에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것도 서울권 대학에 붙었어요. 선물을 갖고 와서 원장님 덕분에 대학에 갔습니다 라고 하는데, 약간 좀 울컥했던 경험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의 최전선에서 이제 뛰다 보면 이런 비슷한 일이 되게 많아요. 정말 기억에 남는 선수들은 너무 많지만,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선수들은 이렇게 뭐 프로 선수들, 그다음에 이렇게 좀 그만둔 선수들 하나, 이런 선수들이 좀 기억납니다. 되게 따뜻한 의사 선생님인 것 같다는. 팀닥터라고 하면 또 평상시 선수들 컨디션 관리뿐만 아니라 야구 경기 전후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부상도 자주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야구 선수들이 자주 겪는 어깨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인들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어깨와 팔꿈치를 보기 때문에 어깨보다 이제 팔꿈치가 훨씬 더 많이 다쳐요. 사실은 공을 던지면요, 이렇게 던지잖아요. 이렇게 던지면 팔꿈치가 뒤로 이렇게 젖혀지죠. 이렇게 젖혀집니다. 세게 던지면. 팔은 이렇게 펴서 보자면 이렇게 바깥으로 젖혀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바깥으로 젖혀진 붙는 인대가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계속 젖혀지면 인대가 끊어지겠죠. 그래서 이 인대가 끊어졌을 때 이어주는 수술이 거의 토미존 수술이에요. 어깨병은 이제 그 힘줄이 끊어지거나 이런 병은 사실은 흔치는 않아요. 하지만 어깨가 이제 자꾸
과하게 이렇게 젖혀지다 보면 어깨 안에서 어깨가 과하게 돌면서 짓눌리는 힘줄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럼 그 힘줄들에서부터 생기는 이제 통증들이 또 굉장히 흔하고요. 하지만 어깨는 이제 수술로 가는 일은 굉장히 드물고요. 통계를 말씀드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에 야구 선수가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가 사실 어깨 팔꿈치예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통과에서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어깨 팔꿈치의 부상이 가장 빈도가 높은 포지션은 투수고요. 생각해보면 당연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투수가 경기를 못하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도 역시 어깨 팔꿈치의 문제고요. 그 중에서도 수술하게 되는 가장 많은 관절 1위는 또 팔꿈치. 그래서 그렇게만 아셔도 조금 많은 상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깨 탈구 되게 많을 것 같죠, 야구 선수 세게 던지니까. 근데 사실 던지다가 어깨 탈구되는 일은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아예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세게 던지는 걸로 어깨 탈구는 되지 않아요. 오히려 어깨 탈구는 어디서 맞냐면 제가 이제 맡고 있는 선수단 중에 럭비 선수들이 탈구가 제일 많아요. 뭔가 하면 완전히 부딪혀서 팔이 뒤로 완전히 꺾이는 경우, 또는 하늘로 날랐다가 떨어지면서 손으로 땅을 짚고 아예 팔이 뒤로 꺾이는 경우, 축구 선수들 등에도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깨 탈구가 되는 거지 세게 던진다고 어깨 탈구가 또 되진 않아요. 어깨 탈구의 경우는 좀 어떻게 치료를 하냐, 이것도 간단히만 설명드리면요, 과거에는 어깨가 탈구가 되면 앞에 관절 와순이라는 조직이 하나 있어요. 그걸 찢고 나가거든요. 그럼 그것만 꼬매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찢고 나가면서 뼈를 또 이렇게 부러뜨리거나 뼈를 갈고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뼈가 정도 이상으로 갈리게 되면 그 뼈를 또 이식을 해줘야 돼요. 그걸 이제 라타제 수술이라고 하는데, 사실 탈구도 지금은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이 나와서요, 탈구 하나도 이 수많은 수술 중에 어떤 것을 해야 이 선수가 가장 빨리 복귀하고 탈구율이 적을지를 또 계산을 되게 해야 돼요. 럭비 경기 보면 이렇게 막 이따만한 남자들이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부딪히고, 스크럼이라고 하는 그런 거 본 적 어디선가 있을 거예요. 막 사람들이 다 어깨 동무를 하고 막 부딪히고 있으면 주성 왜 저러고 있지, 이런 걸 하는 걸 스크럼이라고 하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은 왼쪽 팔을 내리고 오른쪽 팔은 위로 올려서 옆에 사람 어깨 동무를 쥐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은 왼쪽 어깨 동무를 올리고 오른쪽 팔은 밑으로 내리고 있어요. 두 어깨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 팔은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은 뭐 좀 그렇게 부담이 안 가요. 사실 오른쪽 팔은 굉장히 위로 들리잖아요. 만약 오른쪽 팔이 탈구가 됐다면 이 탈구 수술을 하더라도 최대한 가동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수술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게 기본입니다. 왼쪽이 빠졌다면 왼쪽은 안 올리잖아요. 왼쪽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수술해서 빠지는 거를 최대한 덜하는 쪽으로 수술을 해도 돼요. 자세에 따라서 수술 방식이 다 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를 하려면요, 그 스포츠에서 이 포지션이 어떤 움직임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 제대로 수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스포츠 닥터라는 게 그 관절의 전문가로는 부족하고요. 그 개개인의 스포츠의 생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작전, 이 선수의 특성, 이 선수가 사용하는 방식까지 다 이해를 할 때만 제대로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게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의학이라는 건 그래서 단순한 의학이 아니에요. 이게 스포츠 의학이잖아요. 스포츠를 다 알고 의학도 다 알아야 되는 이제 그런 게 스포츠 의학이에요. 원장님께서 운동을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네, 운동 너무 좋아하죠. 야구를 되게 네. 좋아하는데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되게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야구도 되게 좋아하세요? 야구도 자주 엄청 하시고? 좋아하죠.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시구 초청도 여러 구장에서 받는데요. 보시면 그래도 이제 나이 지구는 공을 잘 던지는데 이제 그게 투구 메커니즘도 맨날 분석을 같이 해주고 이러니까 안 좋아할 수가 없죠. 네, 뭔가 되게 좋아서 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느껴져요. 안 좋아하면 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는 병원에 진료와 수술로 꽉 차 있잖아요. 이 수많은 팀들을 관리하는 건 매일 밤, 그 다음에 매일 주말이에요. 그 시간을 투자를 하려면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대단하시다는 말밖에 진짜 나오지 않네요. 프로야구 선수들 어깨와 팔꿈치 치료를 맡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특별히 어깨 관리를 잘하는 선수가 있나요? 어깨 관리 잘하는 선수 많죠. 그러니까 사실 키움 히어로즈는 이제 구단 안에 팀 닥터 역할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구단은 아플 때마다 이제 찾아오니까 그건 진료실에서 대부분 만나죠. 사실 어깨 관리를 진짜 잘하면 저한테 안 오겠죠. 안 아프니까. 근데 이제 치료해주고 나서 정말 이제 항상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맨날 이제 연락 오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어깨 관리 잘하는 선수가 아까 제가 최애한다고 얘기한 양현종 선수예요. 양현종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어깨 관리를 잘해서 정말 초기에는 저와 거의 매주 치료를 하고 만났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저를 찾아오는 시기가 점점점 띄엄띄엄 늘어나고 있거든요. 정말 뭔가 하면 자기가 스스로 관리를 잘 하면서 어떻게 하면 어깨가 안 아파지는지 연구하고 노력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저 정도 되니 이제 대투수라는 그 닉네임이 붙는구나, 정말 명불허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